영상 자서전 제목 왜 사는지 답을 알았다. 천광루 영상 작가편 제1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인성학당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6학년 박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달하세요. 에이, 활기차게 해야죠. 6학년인데. 네,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스승님이시고 세종인성학당 학당장이시며 이야기 할아버지로 부르는 천광루 작가님의 영상 자서전 진행을 맡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소가 소개한 천광루 작가입니다. 대한민국 태동기 역사서 민족의 스승월남이상제 5권을 비롯하여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지금은 영상으로 책을 쓰고 있는 영상작가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에서 보신 사진 동영상에 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영상을 취미나 재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을 대신하여 쓰는 만드는 게 이제 창작 활동이 이제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책을 쓰듯이 네. 영상으로 어떠한 쓰고자 하는 메시지를 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영상 작가죠. 네,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한 권의 책을 쓰는 영상 자서전을 만드는 것이니까 일단 미뤄두면서 대신 영상 자서전이란 무엇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할아버지, 예. 영상 자서전이란 이제 글 서자가 이제 들었으니까 책? 그런데 책은요. 글 서자가 들었으니까 글 서자? 글 서자. 서라는 게 자서전할 때 서가 한문으로 글 서자요. 아, 그래서 서자? 그래서 그래서 글 서자? 스스로자. 글서 스스로 글을 쓴다. 그러면은 영상 자서전에 이렇게 뜻이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런데 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책은 아닙니다. 예, 책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것이 책이 아닌데 이제 자서전이라 그리고 또 영상이라 뭐 국내외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있나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누구요? 그 검색을 해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활동이 미미하고 영정 사진 같이 그렇게 찍는 게 많고요. 네. 그들은 대개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완전한 상업용 장사 사업입니다. 그들은. 뭐 저도 이게 사업이라면 사업이지만 저는 인성 사업이죠. 그렇긴 한데 달라요. 달라요? 영상을 통한 창작 활동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단순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앨범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 쓰는 것을 대신해서 말을 담는 거죠. 대화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얼굴과 말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들을까요? 뭐 TV니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걸 사실적으로 이제 창작 활동으로 한다는 건데 대체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이게 어떤 건지. 네. 책도 여러 가지가 네. 있죠. 있죠. 뭐 그림이 있고 사진으로 만든 책도 있고. 네. 요즘은 영상보다 책보다 영상이 많이 움직이는데 네. 그런 영상으로 자서전을 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작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 하면은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뭐 이렇게 요란하고 무대 장식하고 그런 네. 것을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는 영상 자서전은 그런 계열이 아니고 네.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소가 진행자고 그렇죠. 보조 진행자죠. 네, 내가 그렇죠. 이제 주진행자가 될 거죠 앞으로. 네. 그러면 진행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이제 오늘 초청 손님이에요, 그죠? 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손님이 많은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창작 활동이라는 거죠. 네. 일단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보면 알게 되죠. 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시간에 60가지를 질문하면 1분에 답을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우수하고 아니고가 이렇게 갈린다는 이제 결판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원고에 따라 충실하게 질문하며 진행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편하게 할게요. 예, 원고를 잘 봐가지고 대화체로 해야 됩니다.
네. 인터뷰 대담 프로로서 화면 꾸며 이게 해볼 시간을 주며 이제 이제 초대 손님께서 말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예, 건가요? 그렇죠. 초대 손님을 말을 많이 하시게 해야 된다. 근데 할아버지, 돌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영상 자서전은요, 어떤 이야기가 돌발 하는 질문 거예요? 신나게 하다가는 시간 가는 걸 몰라서 큰일 나요. 안 돼요. 글자로 써가요. 뭐 물었어요, 돌발 질문?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 자서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재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한 평생을 60년, 70년, 80년을 살면 그 사람에게는 가슴 찡한 또 아주 웃기는 아주 슬픈 그리고 아주 고귀한 지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네,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어린이나 후손들이 들으면 아주 귀중한 지식과 양식이 됩니다. 네.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유하게 해달라. 후대들도 같이 그것을 가르침받게 해달라. 집에서 자식들에게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요. 예, 그렇게까지만 재미가 있었어요.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뭐 재미가 있었는 거라고 몰랐어. 네,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천강루 영상 작가님의 영상 자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이고요. 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예.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할아버지. 절차에 따라서. 예. 네, 절차에 따라서 저 네. 이제 앞서 인사를 드렸지만 네. 이제 원고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네. 이야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영상 자서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 자서전은 어떤 것인가요? 영상 자서전이라는 것은 네,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1시간이나 2시간 영상 속에 싹 담는 겁니다. 문제는 네. 그 사람이 할 이야기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걸 남기게 하느냐 하는 것이 기획하는 작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신나게 재미있게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스스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살고 네, 살아왔고 네. 또 살아갈 이야기를 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럼 오늘 이야기 할아버지가 출연한 거고 이제 제가 진행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시험 제작인 건가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묻는다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모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살아온 것 중에서 무슨 의학계에 있었다든지 무슨 건설업을 했다든지 무슨 교직에 있었다든지 하여튼 무슨 작가를 했다든지 음악을 했다든지 내가 이것만큼은 말해서 남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의 네. 이야기를 담게 되자는 거죠. 담자는 거죠. 국내외 이런 것을 찍는다는 다른 업체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업체가 만든 영상하고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만들려고 하고 우린 세종인성학당에서 이걸 만드는 건데 네. 우리가 만드는 영상 자서전은 그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꾸미기가 아닙니다. 꾸미기가 아니고 말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책도 이런 책을 보면은 그림이 더 많은 책이 있고 글씨만 꽉 베긴 책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글씨만 딱 베긴 건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이 속에 참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가족들이 그거하고 일반 그 영업용으로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작품이니까. 그러면은 순수한 대담, 즉 인터뷰 프로그램이라는 건가요?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야기요? 예, 말하자. 그냥 우리가 입 닫지 말고 아들들을 향해서 후대들을 향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자. 그런 거예요. 예. 왜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꾸미시는 건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그래야 진실한 진액이 나와요. 인생의 진액이.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은
제3자가 본 것은 거기서 재단이 돼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많이 말할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혹여나 이제 초대 손님이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데요. 말을 더듬더라도 말재주, 우리가 아나운서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개그맨 같은 웃기는 걸 하는 건지 아니고 말재주 자랑이 아니고 말을 더듬어서 내가요 12살 때인데요. 이렇게 말을 빨리 못하더라도 네. 그 속에 진실이 담길 수가 있다면 그것이 추구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귀한 얘기입니다. 말재주와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작가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 앞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보조 진행자로 혹 박미소 리포터도 출연을 하지만 네. 그렇지만은 연륜이 60, 80, 90 된 분들은 박미소 어린이가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보냈어요? 이러면 그때는 말이야 일제시대인데 이렇게 하면 그거 잘 공감이 안 돼. 할아버지가 말을 받아야 잘 돼서 내가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영상 자서전 촬영 기간이나 방식 진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여기는 이제 이야기 할아버지 방 아니에요, 방. 그러니까 네. 우리 말하자면 우리 스튜디오에 우리로서는 네. 이렇게 이 안에서도 하지만 찾아가서도 하고 또 다니면서도 하고 그분이 만일에 나는 내 고향인데 거기 가서 그 전경을 보면서 뭐 저수지 뚝가라든가 네. 혹은 그 관광지라든가 뭐 강가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거기 가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뭐 짧으면 1시간, 1부 또 2부, 3부까지 하는 사람들 이야기 그분이 얼마나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이거예요. 자기 인생의 자기의 삶의 스토리가 좋으면 길게 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작된 영상 자서전은 이제 어디다 어떻게 보관이 되는 건가요? 이게 KBS나 MBC에 출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요리 영상은 어디에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는가 하면 우선 CD를 하나 만들어서 보관하는 CD도 불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자기의 그 파일에 네. 그래 파일에 보관하면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튜브에 게시를 합니다. 유튜브에 가서 박미소 리포터 만일에 네. 이렇게 치면은 박미소 리포터라고 치면은 1년 후든 10년 후든 3년 후든 MBC나 KBS에 출연한 거는 그때가 지나면은 다시 보기가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근데 유튜브에 가서 그냥 이름만 딱 치면 나타나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여기 파일로 딱 보관을 하면 이걸 가지고 아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면은 다 날라요. 계속 손에 들고 다니는 거죠. 하긴 손에 들고 예, 다니는 제일 좋아요. 이 방식 따라갈 게 없어요. 뭐 방송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이 이 방식.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출연하면 이제 어떤 절차를 이제 거쳐야 하는지 또 그리고 아무나 하고 싶으면 촬영도 해주나요? 아무나는 좀 곤란한데. 왜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 재미가 또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기가 실제는 감동이 있었어도 너무나 표현을 못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내가 봐서 이분의 것은 만들면 첫째는 본인보다도 후손이나 이 시대 후배들이 세종시면 세종시 어린이 전체가 학교 가봐도 좋겠다. 이런 뭐가 뚜렷한 그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엮는 거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을 시기 시험? 아니 말은 시험을. 안 하지만 저분이 될 건가 그거를 이제 감각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뭐 그렇지만 뭐 사실은 그런 거 관청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럼 저도요?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요? 남녀노소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출연자는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 아유, 이러시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젊으나 나이들으나 또 영상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하자면 영상은 아니지만 사진 앨범이 연도별로 착착착착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 사진서부터 해가지고 결혼하고 환갑이 된 것까지 다 보관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제니 아빠가 나가는 그 교회에서 지금 그 집사님 한 분은 그런 사진을 하는데 네. 그냥 전속 사진사가 있어요. 상위 1%에는.
우와. 상위 1%는 하루에 가만히 앉아서도 100억씩 수입이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억씩 우와. 계속 돈이 들어오는 100억, 10억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연수입이 몇 조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속 사진사를 두고 계속 그에 따라서 삶의 전체 스토리를 다 찍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어린이들을 내가 그동안 가르쳐 온다고 했잖아요. 네. 북미소 4년째 공부하잖아 말하자면. 네. 그럼 이런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 혼자 하는 것보다 5명이나 10명의 할아버지가 도하노 총장님 모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랬죠.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어떤 과목을 맡아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상근으로 세종인성학당에 당교나 교수는 못하더라도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만나서 찍어놓으면 그게 어린이들에게 교육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나 수학 그런 개념 아니고 진짜 사는 이야기. 예. 그래서 이걸 하나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출연해서 1시간이나 길면 3시간에서 또는 5부작으로 이제 5시간까지 그 이제 일을 만든다? 지금 내 경우는 3시간짜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저 섹션별로 그 말하자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만들 거예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세종학당도 후원금을 받겠죠? 아니, 근데 할아버지께서 매번 비영리 단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후원금을 받아 출연시켜 주는 거죠? 후원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받아야 돼요. 왜냐면 하면 이걸 하려면은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일이 엄청 많아요. 이 영상 자산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육하는 것을 그냥 슬쩍 찍은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장비도 보강하고 또 살 거 사고 어린이들하고 교육, 이 목적이 노인은 가르쳐서 즐겁고 돈 있는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후원을 해주니까 좋고 받긴 받지만 그 후원금의 목적은 아니에요. 연불보다 제밥이라는 말이 있는데 연불은 관심 없고 돌에만 관심 있으면 안 되는 의식으로 여기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내가 이런 책을 쓰는 것은 돈을 줘야 사니까 영상으로 돈 안 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돼. 촬영하려면 이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거리가 먼 것도 있고 이제 하루 만에 다 못하면은 2, 3일 걸릴 수도 있는데 왜 어째서 공짜로도 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공짜로 해줘도 돈을 주고라도 해야 될 분이 있어요. 뭐 내일 모레 100세, 105세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분인데 그분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에게 근데 중요한 것이 깜빡 알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서 그런 거 해야지. 근데 이제 뭐 돈 얘기로 갔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왕창 내면 좋지. 한 방에 그냥 많이 내주면 우리가 시설도 스튜디오도 크게 꾸미고 직원도 보강하고 그러면 좋지만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작가인 이야기 할아버지가 네. 이게 사업도 아니고 네. 뭐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1년에 1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꼭 할 사람 그걸 만들면 유용하게 쓸 분들 그런 분들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후원을 받았다. 기준은 뭐고 어디다 쓰시는지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좀 더 자세하게 계획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비공개인데. 근데 사실은 박미소 어린이 클 동안에 장학금도 줘야 될 것이고. 장학금 주면 좋잖아. 네. 아이고 장학금 준다면 좋아. 장학금 주면 나중에 1,000만 원 받으면 나중에 얼마 갚아야 될까? 나이 들어서 1억을 후배들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풍토로 그렇지.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본 사람이 또 장학금을 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학금으로도 쓰고 교육비라도 쓰고 장비로도 쓰고 또 좋은 시설을 만드는 데도 쓰고 그거 가지고 해외 연수도 가고 미국도 갔잖아 우리가. 네. 그런 식으로 문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그거 해가지고 무슨 뭐 좋은 차 타고 뭐 술 한 잔 찍을 테고 뭐 좋은 옷 입고 그게 아니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작품으로 진짜 내가 하나를 할 적에 네. 이쁘다 소리 들어야지 잘한다 소리를 존경받는 소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어린이들을 위해 이제 어린이들 가르치는 영상 교육비로 쓴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영상 작가이시고 또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남기도록 하셔서 그야말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죠? 근데 공통 질문 형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항이 이야기 할아버지 내가 출연한 거 지금 문항이 몇 문항인가 하면 몇 문항이었었죠? 이거 원고가? 181문항이었습니다. 181문항이에요. 그래서 1분에 1문항씩 해서 60분이 한 개 문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것에는 이제 공통 질문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이야기를부터 사람은 근본이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근데 사실은 내용은 다 틀리겠죠. 똑같은 질문을 해도 고향이 어디냐는 어떤 사람은 제주도라고 어떤 사람은 서울이라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공통 질문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개별적인 질문도 있어요. 그 개별적인 것은 그 사람이 음악을 했다면 음악 얘기 중심으로 가야 될 거고 네. 뭐 철학을 했다면 과학을 했다면 과학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고 공통 질문 속에서 이제 포인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남겨야 될 말.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같은 직업을 뭐라는가 하면 영어로 아직 직업이 없는 건데 미래의 직업인데 멘탈 레거시스트라고 해요. 멘탈 레거시스트. 정신 유산 남기기 전문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파트나 땅이나 산이나 조동산만 남기지만 이 정신문화 유산을 안 남겨요. 그러면 그거 아파트 3억 10억짜리를 남겼는데 정신문화 정말 그 속에 말을 담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는 미래 직업을 이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도 못하는 기술이고 작가로 오래 있었으니까 미래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직업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직업이 많이 나와요. 네, 정신문화 남기기 전문가 뭐 있고. 그러니까 멘탈 레가시스트라고 해요. 멘탈 레가시스트. 지금 처가 안 들어가네. 네. 그럼 말하자면은 모든 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비슷하다. 하지만 답변은 백몇 명? 100명? 100명, 1000명. 100명, 1000명이 이제 다 다르다. 그렇죠. 맞아요. 특히 출연자 이제 혼자만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알고 있고도 남기고 싶은 말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죠. 개별 질문도 있겠죠? 개별 질문이 있다고 한 거죠. 바로. 개별 질문이 이제 포인트로 파고 들어가는 거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이쯤 하고 이제 본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질문으로 가봅시다. 예. 네. 네. 빵. 저 혼자 브릿지 넣었어요. 브릿지가 이 자리가 아닐까? 이거. 그거. 네, 그거예요. 손으로. 네. 잘했어요. 네. 그러면은 세상에 태어나신 출생 이야기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 네. 저는 아버지 고향은 경상도인데 내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 쪽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는 충청북도의 국망산이라고. 나라 국자 바라볼 망자 국망산과 보련산 그 사이에 양쪽이 700, 800m 사이인데 그 산의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가막골이라고 해요. 가막골? 근데 그런 데가 주소로 말하기보다 요즘은요. 네. 북이 몇 도, 서경 몇 도 하는 그 몇 도 몇 초로 하게 하면 그냥 1m 가지고 딱 찍혀요. 주소는 바뀌어도 우리 그런 거 배웠죠, 세계사에서. 네, 배웠죠. 네,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어떤 직업을 농사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가 농사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농사가 아니고 광산업을 하는 광산 주인이었었어요. 광주라 그래요. 광산.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회장님입니다. 오. 그러니까 금광을 하는 광주였었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엄청 부잣집 도련님이셨겠네요. 상상도 못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오. 근데 우리 형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형님들은 그 어릴 때 구두 신고 가죽 구두 신고 우와. 양복 입고 재벌 왜는가 하면 거기서 금이 나오면 그걸 남대문이나 종로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원이 우리 광산에
일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었고 그래서 거기는 일찍이 전기까지 들어왔어요. 아주 시골인데 우와. 사람이 많이 와서 사니까 광산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 광산이 그만 네. 6.25 사변 나는 바람에 내가 3살 때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부자였던 세월은 3년이요. 3살 때 3년. 광산이 폭삭 일제가 일제라네. 그러면 일제 소개입을 해서 그 북괴가 인민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네.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어.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부잣집인데 6.25 사변으로 인하여서 가세가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광산에 대한 그 아쉬움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서 가보니까 우리가 매일 인민군들이 닭 잡으라 하면 닭 100마리 잡고 돼지 잡으라 하면 닭 20마리 사고 돈이 많은 집이니까 네. 그 일대에서 최고 부잣집이니까 그리고 소 잡으라 하면 소를 1마리 잡고 그래서 막 인민군들을 먹이고 그러다가 내버리고 가니까 광산 광구멍 거기에다가 포탄을 떠들이고 집에 막 포탄을 떠들여 아무것도 새로 개발하는 거다 돈이 더 들어가도 복구를 못 하겠어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 광산을 한다고 강원도로 저리로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다니셨어요. 집에 없고 어머니가 우리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기억이 없는데 그러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몇 번 와서 한 번 계시면 한 1년 계시다가 나가면 2년 3년씩 계시고 그랬어요. 네. 어디 가서 근데 그게 안 돼. 그전같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 그러다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1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17살이라.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때 뭐 다 고생했지만 우리는 특히 전답이 없습니다. 전답. 전답이라는 건 논밭을 전답이라고 해요. 전답이 없어서 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속에서 농사는 거리는 없고 아버지는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우젓 장사를 하고 떡 장사를 하면서 장에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키웠는데 아버지가 늘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죠. 근데 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얼마나요? 2등은 거의 안 해봤어요. 그럼 3등? 언제나 1등했어. 우와! 언제나 1등했어.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뭘 잘하는가 하면 혼자 하는 공부를 잘합니다. 독학. 내가 지금도 우주시대가 오거나 외계인이 와서 이 땅 지구하고 같이 살게 된다면 외계인 말을 배운다면 내가 지구에서 1등할 수 있어요. 내가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독학을 해서 독학을 하셔서. 잘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거 다 독학이에요. 나는. 독학으로 해도 나는 일본 말도 잘하고 중국 신문도 잘 보고 독학을 내가 잘하는 공부는 독학이.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잘하고. 그럼 공부하는 방법을 언젠가 저에게 전수를 해주셔야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할 것 같으면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데 말로 어려운데 고기를 잡는 방법처럼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접근에 들어가는 방법. 그 접근에 들어가는 무엇을 하나 연구를 한다. 이 시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연구를 하느냐. 말하자면 도서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서관이요? 책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놓은 것을 보고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과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이제 전쟁 끝나고 네. 뭐 전쟁에 탄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네. 어느 날 나를 업고 동네 마당에 나가는데 대추나무가에 가가지고 네. 황로야 뿔 났다 그래서 소뿔 그래서 뿔 이렇게 아버지 뿔 그러니까 대추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나는 거 뿔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어려서 근데 그때 엎혀보니까 엄청 고소하대. 밀소도 엎혀봤지. 할아버지가 엎어줘봤잖아 전에. 많이 먹었죠. 그럼 엎히면 어때요 느낌이? 폭신폭신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기가 막히지. 네, 기가 막히죠. 이제 엎히는 색을 다 갔어. 왜요? 누가 뭐 그렇게 컸는데 아니지. 애기 때나 없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게 기억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마침 집에 오셔가지고 네. 내가 17인데 네. 그때 돌아가실 때 나만 있었어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도 그때 없었어. 동생도 아직 못 돌아오질 않았어. 그때 직장에서 뭐 취직을 했었으니까. 혼자 했는데 내가 나한테 시계를 풀러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나는 뭐예요 왜 이러는데 시계 그때 시계가 귀했어요. 시계 차라고 시계를 주셨는데 그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건가 몰라. 어머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준 시계. 그러면은 부모님의 원래 고향은 어디이시며 이제 몇 남매 중 이제 몇째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라고 우리 거기가 우리 연희가가 다 있어요. 거기서 일찍 나오셔서 제천에 사시다가 단양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그래서 단양 댁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충주 근교에서 낳게 된 거고 원래는 사남 일녀입니다. 근데 누나 하나가 사진으로는 남아 있었었는데 오만 6살 때 죽었어요 누나가. 그래서 사형제가 컸죠. 근데 그 사형제가 컸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아들만 넷이 우리 집에. 우와. 근데 그 저의 집에는 또 딸만 또 기순이는 딸만 있어. 대박.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만 있고 딸 키우는 재미가 없다니까 아이고 아들이 제일이죠. 기순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순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들만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 남자들만 있어서 공기가 터졌다고. 터터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참 개그맨같이 재밌게 말했어. 그래 재밌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말이야 이불 속에 내 발을 집을 것 같은 말이야. 불알이 왈그락다고 들어간다. 불알이 왈그락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순이 아버지가 아이고 참 부러워 죽겠다고. 왜? 기순이 아버지는 발을 집어넣으면 불알이 하나도 왈그락거리질 않아. 그러니까 조개만 뒤집어서 잡겠다 그래.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말티즈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 틀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불알이 왈그락거리는데 동네 소문났어. 광론의 집에는 불알이 왈그락거리는 왈그락거리는 내가 광론 아버지가 그랬다고. 내가 그래서 동네는 그래서 여럿이 하더라고. 야 네가 불알이 왈그락거리는 집 아들이냐? 그러면서. 와.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 추모의 기억을 떠올린다면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는 재주가 많고 말을 잘하고 언어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문제로 북경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만주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충주 지역에 왔는데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양쪽에 해가지고 통역을 한 거예요. 통역을 했더니만 그 사람들 화해를 붙였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본인 광산을 하는 광주야. 회장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참 조선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하냐고 우리 아버지를 광산의 최고 책임자로 데려간 거예요. 어머. 그러다가 일제가 해방되면서 물러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고서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해방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광산 광주가 돼서 재벌 노릇을 했던 거죠. 그렇게 재주가 있으셨고 술을 아주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가? 그런데 그 술을 많이 드셔도 술만 잡수시면 웃어. 우리 아버지는 술 잡수시면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그랬어요. 몇 마리라도 먹고는 간다고. 우와. 그래도 술 먹어서 반듯했어요. 내가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해요. 술 먹고 누가 술 주정하고 싸우고 뭐 집에 와서 뭐 우리 어머니하고 뭐 어쩌고 한 번도 못 했어. 그러면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고 언제 돌아가셨나요? 어머니는 1990년, 아버지는 1964년. 그러니까 어머니가 26년 정도를 더 살으셨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26년 정도 86세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사람들은 80%가 문맹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는 학교를 다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재치가 있으신가. 나중에 부동산을 하셨어. 그 부동산 그때는 이제 뭐라는 거야 복덕방이라 그랬어. 나중에 그러다가 중개인이라고 하다가 뭐 공인중개사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알아주셨어요. 아주 영리하시고 그리고 어떻다고 할까 하여튼 간에 참 얼마나
야무지신가 동네에서 그 동네 어른 할아버지가 네. 방앗간에 쇠는 달아도 광로만은 쇠보다 더 안 달른다. 그렇게 강하셨어요. 자식 키우는데. 우리 어머니 참 그립습니다. 이제 어떠셨습니까? 이제 나이가 어려서 돌아가신 아버님께는 그렇겠지만 나이 40 넘어서 돌아가신 어머님께는 효자 소리를 들으셨겠죠? 글쎄. 효자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효자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내가 네. 그때에 대중가요 작곡가를 했는데 네. 작곡가를 하면서 첫 곡이 뭐냐면 어머님 문안 드립니다. 어머님. 어머님 문안 드립니다 하는 건데 대전 동부경찰서장을 하던 오은수 총경이 총각 때 그 노래를 취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KBS에서 가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어요. 우와. 성공할 날 기다려주세요 객지의 자식 희미한 등불 밑에 손 모아 성공을 빌어주시는 어머님 문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웃었어. 광로 잘 되는 것 좀 봐야 된다. 제가 저 노래 속에 어머님 문안 드립니다만 들으면 내가 그냥 눈물이 퍽퍽 난다는 게 제 성공해야 된다. 네. 머리도 좋고 착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노래를 어머님한테 내가 성공한다고 아주 그걸 다짐을 하고 그걸 만드는데 작곡가는 크게 성공 못하고 그분은 가수는 성공을 했어. 가수는 아주 저 경찰서장이 되고 나중에 총경까지 되고 자꾸 이게 네. 전화가 삑삑 울어요. 세 번째죠. 전화가 이걸 꺼놨는데도 네. 이게 지금 김양호 권사님인데 네, 내가 진짜 전화를 안 알겠죠. 받으면 이게 방송을 하는 줄 알만도 한데 하여튼 네. 효도는 못했어도 효심에 그러한 노래는 만들어서 생전에 그걸 많이 듣게 하셨어요. 듣고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있어요. 뭔가요? 네? 박리소전보라고 할 거예요. 아 저요? 내가 이렇게 예쁜 제자를 뒀습니다. 나구나. 어머니. 아, 그리고 아. 또 누구일까요? 어...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아이고 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니 아빠는 보고 돌아가셨어. 중학교인가 3학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네. 근데 그 장가하고 며느리도 어떻게 생겼는가 못 봤거든. 그 손주 며느리지. 우리 제니 아빠가 손자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 제니 얘 좀 보라고. 얘 이렇게 공부도 잘한다고. 우리 줄리 보라고. 줄리야 또 더 잘한다고. 애니 보라고. 경찬이 보라고. 은찬이 보라고. 이제 애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하. 네. 이리로 왔습니다. 카메라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식주라든가 이제 성장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성장기에는 그때는 부자라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먹을 게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먹을 게 있었다고 해도 먹을 게 뭐라 해야 되죠? 글쎄요. 지금 어디예요? 어디 저 원고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뭐 그때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3살 때 뭐가 났다 그랬어요. 6.25 전쟁. 전쟁이 났다 그랬죠.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3년에 걸쳐 갔어요. 네. 그러니까 50년에 나서 53년까지니까 4년짜리 4년. 4년 동안 전쟁을 하면 농사를 지어요? 멋져요. 보도 못 심고 보리도 못 심고 감자 고구마를 못 심는 거예요. 다 피난 다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동안에 전후 복구하고 파시고는 파시고 다 엉망됐죠 나라가. 네. 그렇게 되니까 먹을 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10살 11살 될 때까지 보릿고개라고 해서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 미소는 먹을 게 그 골라 먹잖아. 네. 그러니까 배고파서. 그때는 먹을 게 그렇게 없었어요. 의식주 문제가 네. 뭐 화한장은 배가 고파서. 음.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먹을 게 귀해서 먹고 싶으면 어떻게 뭐 어떤 거를 드셨어요? 뭐가 먹고 싶었을까요? 치킨이 먹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치킨 마음이. 먹고 싶다. 갑자기. 치킨이라는 건 그때 없었어요. 에이. 치킨이래 튀긴 거 그런 건 없었어요. 닭고기가 있긴 있었지. 근데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 먹기가 어렵고 누가 뭐 저기 뭐 환갑이나 돼야 그 조금 이렇게 좀 얻어 먹는데 근데 그 먹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뭐 산에 가서 무슨 풀뿌리 뭐 맛있는 거 뭐 열매 그리고 뭐 사과 저 산배 그런 거 뭐 그 열매 버찌 이런 거 벚꽃나무의 열매 그런 거 네. 아니면은 뭐 미꾸라지 잡아먹고 가재 잡아먹고 뭐 이렇게 산토끼 꽁 잡아먹고 참새도 잡아먹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야만인이라 지금 그 몬도가네가 아니라 브라질 그 아마존의 그런 것 같이 그랬어요. 뭐 저희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컸어요. 그럼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셨을 텐데 어린 시절 이야기 해주실 것 많죠? 그땐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국민학교. 어떻게 알아? 아빠가 계속 국민학교 그래서 그게 안 빠져나 봐. 그게 원래 학교가 일제시대 때 심상학교, 소학교, 국민학교 하다가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네. 그때 어린 시절에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동네가 화목하고 어른들이 지나가면 차렷 타고 이렇게 서가지고 들어가서 지나가시면 진지 잡수셨어요? 이거 꼭 해야 돼. 진지 잡수셨어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때는 하도 먹는 게 없어가지고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리고 이따 지나가시면은 우리 또 놀아. 네. 지나가시는 이렇게 차렷 안 하면 너 이리 와. 너 누구 아들이요? 제호 아들이요? 야 이놈아. 이렇게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전에는 와. 그렇게 인성교육이 그렇게 철저하게 동네가 내 자식 안 가리고 그렇게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싸가지가 있었지. 4가지가. 네 가지가. 4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제 청소년 기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10대 얘기도 해주세요. 10대 때는 느닷없이 물대답지. 원래 하고자 했던 내가 아나운서 꿈을 일찍 꿨다는 건 들었죠? 다른 인성학당에서. 네. 4학년 때 웅변을 했는데 얼마나 4, 5, 6학년 웅변을 얼마나 잘하나 나는 가면 1등을 했어요. 상장이 많아. 그렇게 하니까 아나운서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렇게 말이야.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게 왜 이렇게 멋있어? 차차 젊은이여 노래하라 차차차 막 이런 거 부르는데 기타 보기 하는데 말이야. 환장을 하겠더라고 멋있어서. 와. 야 그래서 나도 가수가 돼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탈영을 집을 가출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어머난? 그래서 을지로 외가가지고 그때는 가수하는 가요학원이 그거 아주 뭐 엄청 비쌌어요. 얼마요? 그런데 가서 그때 돈으로 5만 원이면 지금 돈 아이, 한 비싸네. 500만 원 돼. 50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여관에서 못 다녀. 500만 원은 안 돼도 한 100만 원대 돼요. 한 달에. 지금도 뭘 배우려면 100만 원 내야 돼요. 사실 배우나 뭐나 100만 원 안 주고는 안 돼. 500만 원대 갔어요. 그래 이제 10대 때는 그렇게 가수가 되려고 다녔는데 가보니까 이게 돈이 네. 지금 영상이 어디로 가 있어? 여기로 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 있어요? 네. 돈이 말이에요. 돈이 말이요. 돈이 벌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를 했겠어요? 밤무대에서 그 선생님들이 연주를 하세요. 연주를. 네, 이거 그러니까 빰빰빰빰빰 밤무대에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스승님들이야. 네.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어떻게든지 출연을 하려고 밤무대에서. 네. 그러니까 그 캬바레 나이트클럽 지금은 나이트클럽이지만 그때 나이트클럽이라고 안 했어요. 비어홀 그 캬바레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서 거기 일을 해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술병 날르고 이렇게 하면서 안주 날르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시절에 노래에 미쳐가지고 고생을 했는가. 명동에다가 하여튼 방을 걷어놓고 친구들이랑 이제 자는데 숙식을 하는데 홍준이라고 잊어버리더라. 그 친구 아직도 못 만났는데 네.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돈 없어서 내가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20대 때 후반에 들어오면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작곡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거 돈 없으니까 작곡가한테 대접을 못 받고 돈을 많이 써야 또 라디오에서 틀어준다. 네. 그래서 PRB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작곡가의 길로 독학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곡을 내가 독학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우와. 응. 우와. 아주 어려운 사람이죠. 어. 그게 10대 시절이에요. 10대가 20, 네. 10대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20대를 맞는 거죠. 그러면 20대를 말씀해 주세요. 20대면 미소도 마찬가지지만 20살에서 30살, 29살까지 20대라고 하는데 20살에서 30살까지 네, 그렇죠. 20대는 뭐뭐가 거치느냐? 뭐뭐가 거치게 대학교. 대학을 졸업했고 네.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그리고 유학 가고 뭐 석사 박사학위 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이제 내 경우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내 경우에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자 작곡가로 새 직업을 갖고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내가 25세 제니 아빠를 낳아요. 우와.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들 낳고 29에 또 저기를 낳아요. 그 경찬이 엄마를. 그러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26에 기독교인이 돼요. 생전 다니도 않던 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20대 20살에서 30살까지 얘기하려면 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하도 할 얘기가 많아서. 그때 그냥 왕창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0대를 지나고 30대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제 그 20대 하나하나 그걸 또 손가락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네. 30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대중가요 작곡가로서 레코드판을 4집, 4집까지를 내고 그리고서 중단을 하고 그리고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 쪽으로 들어옵니다. 기독교 쪽으로 들어와서 30대에는 40이 될 때까지 전부 다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니 엄마가 원래 노래 부르던 가수 제자예요. 네. 제니 엄마가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니 엄마가 아니라 제니 할머니지. 아, 그러네요. 얘는 그냥 내내 하고 있네. 제니 엄마라고 하시길래 맞는 줄 알았지. 맞잖아요. 제니 엄마가 아니고 제니 할머니가 가수지. 저 그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제니 할머니가 가수인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많이 만들었죠. 이게 테이프예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저기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세트로 된 게 또 있는데 지금 다 짐을 묶어 놔가지고 이런 게 안 나와. 이런 것을 제작을 하면서 이건 아이고 뭐 이게 지금 전부 다 저 안에 들어가지고 네. 잘 안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이건데 어떤 거더라?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드는 거야 이게. 그게 뭔가요? 이게 복음성가 테이프지. 지금 이 영상 찍혀요 이거? 좀만 더 이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돼요. 찍히느냐고? 네, 시켜요. 찍히고 있어. 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찬송하며 살리라. 네. 이거를 이제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런 걸 만들지. 네, 이런 거. 또 할아버지 젊었을 때네요? 이게 젊었을 때지. 이야.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건 여의도 광장에서 100주년 선교대 때 밤에 찍은 것을 표지 화면으로 하고 이거는 또 일본에 가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낮에 빌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네. 그날 그 낮에 광장에서 찬양하는 두 내외의 모습이 거쳐가 일본 말로 된 거 이건. 일본어로 된 거. 이런 것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자 양성도 했는데 네.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이게 제자 구자수. 지금 살아 계시죠? 살아 있지 제자들. 연락도 하세요? 그래. 저 구자숙은 연락 안 해. 이우경 이 친구는 연락이 되지. 이 친구는 아나운서 일을 해. 저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나레이션 같은 거 그런 걸 잘하죠. 이게 30대예요, 내가. 와, 내가 살아온 30대 이런 것을 20대 때 레코드를 네.
네 판을 만들고 작사 작곡집을 네. 30대 때 레코드 하나에다가 찬양 카세트 테이프를 그때는 CD라는 게 없었어요. 네. 찬양 카세트 테이프를 11개를 만들어요. 11개를 세트를. 네. 그러니까 엄청난 작사 작곡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게 하나씩 만들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씩 들어요. 악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30대입니다. 이거 뭐 짧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원래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셨다고 이제 앞서도 말해주셨고 세종인성학당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나운서는 안 된 거지만 지금 아들이 아나운서를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으니까 멋있더라고. 여기는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야 워싱턴 미국의 소리 방송 그때 뿅 갔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거 못한 것을 이제 아들이 하는데 박미소가 또 이렇게 제자로서 그 소원을 풀어주면 되잖아. 네. 박미소는 이미 아나운서야. 지금 이제 준 프로야. 아, 이제 아나운서들도 대담을 잘하는 아나운서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대담을 잘하는 아나운서가 네. 상당히 쓰임새가 많아요. 뉴스만 하는 것은 초보자 때고 네. 나중에는 이 토크를 시도를 하는 게 이금희 아나운서 같은 사람. 저 아침마당하고 뭐 정은아 뭐 이런 사람들 프리랜서가 돼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일이고. 박미소는 지금 이런 대담 프로 이런 걸 배우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네.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현대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경험담으로서 이제 가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어렵던가요? 가수라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우리 어릴 때 그 가수, 가요계, 연예계 네. 그대로 내가 하겠는데 남자는 지구 들어와라 이러는 거예요. 지구가 뭐예요? 지구 와라. 아, 네. 뭘 지구 와? 돈을? 돈을 지게로 지구 들어와라. 그게 가요예요. 이거. 이 돈이 무한대로 들어. 많이 지고 올수록 좋다. 그래야 된다. 여자는 이게 진짜 할 말이 아닌데 벌리고 와라 이런 게 있어. 돈을 벌려요? 팬티 벗고 와라. 왜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몸으로 때워라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옛말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닐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은 더 할지도 몰라. 돈과 섹스와 이런 것이 난무하던 곳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가수 한다고 하면 내가 아주 걱정이 탔대. 아니 제가 가수가 뭔지 알고 가수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가수 되려고 들어갔다 보니까 엄에 뜨거라. 돈 없어는 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작곡가가 된 사람이에요. 작곡가가 되고 나 보니까 이제 가수들 돈 있는 가수를 만나야 돼. 그러면 돈 있는 가수 만나서 10억이고 100억이고 투자를 해야 미국에도 갈 거 아니야. 싸이가 미국 가서 말춤 추고 그러면 다 돈이야 그거. 네. 돈 안 들고 비행기 싸고 없으면 못 가잖아. 그렇죠. 그거 가서 뭐 홀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쇼를 하려면. 네. 텔레비전에 출연하려면 미국 텔레비전에 나오려면 그냥 우리가 인기 있다고 그냥 해줄까? 아니. 그렇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 가수 이런 것이 참 그렇게 어렵더라. 왜 지금 그 얘기를 질문하게 되는가요, 원래? 가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뭐 어렵던가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원고에 그거예요 지금? 네. 어디요? 몇 번이요? 지금 35번입니다. 아유, 또 멀었네. 다음으로 가보십시오. 57번까지니까. 네, 그래서 작곡을 하시게 되셨다는 건데.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 10분도 안 남았어요. 이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대 작곡가로 입학하시게 된 건가요? 음대 네, 작곡가를 안 갔어요.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3번까지 한 방에 칩시다. 네. 시간이 없어요. 쭉 한번 몇 가지를 읽어보세요. 네. 좋은 스승님이 찾아와서 지도해 주신 것과 그래서 이제 작곡가가 된 거. 그리고 이제 신인 가수 지망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시는 거. 그렇지. 그리고 이제 20대로 넘어가서 이제 유행가 작사 작곡가로 이제 사신 세월하고요. 이제 결혼해 아들까지 낳고 엄청난 기간에 혼재돼 있었던 이야기. 카메라도 그리고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않나요? 여기에 카메라. 그리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배로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세월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아들분과 또 딸분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거하고, 이제 유행 작곡가에서 찬양성가로 작곡하는 찬양인으로서 완전한 변신 이야기. 끝. 저기까지. 네. 거기까지를 한 번에 칠 것 같으면 참 20대에서 30대에 걸쳐가지고 내가 사실은 작곡으로 남매를 낳고 키웠어요. 대학교까지. 거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엔 물론 뭐 제니 할머니가 없어져서 나 혼자 했지만은 네. 작곡이 내가 아들을 낳고 키우고 교회 순회하는 것이 일이었었어요. 거기에 할 얘기는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1, 2, 3부를 마치고 나서 언행제가 시간이 되면 작곡의 이야기, 네. 그리고 성가의 이야기, 교회 순회한 이야기,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혹은 또 언론 이야기, 언론 세상을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방송과 관련된 방송 이야기, 네. 또 공부한 작가 이야기, 이런 건 나중에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으로 얼른 44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59번까지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쪽에를 봐야 돼요. 네. 그럼 원래 기독교인이셨나요? 나는 기독교가 우리 제니 할머니하고 나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양가에서 교회 나간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에요. 당대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이 되셨나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참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제니 할머니가 제니 아버지를 얻고 시장 갔다 오다가 나연이 엄마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 그 부흥회 한다고 들려서 같이 오자 그래가지고 장보러 갔다가 거기 들려서 부흥회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부흥회 끝난 다음에 신방을 와서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려서 내가 아는 누나 하나가 천주교인이었었는데 네. 별을 보면서 나를 강로야. 나이 차이가 10살 이렇게 나는데 강로야 똑똑하니까 천주교에 가서 네.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그 누나가 천사 같았어. 얼마나 착하게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얼마나 얌전한가. 나를 그렇게 기뻐했어. 그래서 그 누나가 믿는 교회를 하나님을 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 믿고, 근데 제니 할머니가 교회를 갔다 왔다 그러고 목사님의 신방을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반갑더라고. 그래서 딱 교회 나가면서 첫날부터, 그 이튿날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주 처음부터 열심히 했었죠. 양가에서 첫 믿음을 받아, 첫 믿음, 초대 신앙이라. 그러면 처음 그때 교회 나가는 부부 젊고 참 이뻤겠습니다. 누가 이쁘다 하시던가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진짜 꽃같이 대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양순길 목사님. 그리고 지금 저 신신대 총장하신 도하나 총장님 알죠? 네. 그때 내가 나가는 교회에 협동 목사로 나오셨을 때 교수님. 우리를 그 신기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뻐하셨어요. 아마 많죠. 뭐 하는 것도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세요. 백한 목사님 대회가 우리 성가대를 지휘하고 그러는데 우리를 또 그렇게 예뻐했어요. 아주 그때는 뭐 애기 같은 젊은 나이니까. 그럼 그때부터 내가 25세 아들을 낳았는데 제니 할머니가 19. 정말요? 19에 애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림 같아 이뻐. 19살짜리가. 이게 제니 할머니. 몇 살 차이예요? 6살 차이. 몇 제니 살 할머니가 차이? 그 어린 거를 애를 낳게 했다고 나중에 세상에 당신은 그 어린 걸 나도 어렸어. 나도 어렸어. 그러고 말. 나도 몰랐지, 어렸지. 그럼 그때 그때는 그렇게 일찍 결혼했어요. 맞아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럼 그때부터 찬양 작곡가와 찬양 가수로 살아가게 되시는 거죠? 이게 30대죠? 그렇죠. 네, 30대죠. 예,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재로 쓰이는 찬양학서가 여기 있나요? 저쪽에 있네. 예. 여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찬양학 신학 공부도 이때부터 하셨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건 절로 가야 보이는 거네. 저기서 보이는 거. 어디요? 아니 여기 화면이 여기 있잖아.
네. 저기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하면 저기서 표준을 잡아야지. 아, 기독교 찬양학 이게 네. 그때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냥 작곡의 실력이 아니라 신학을 알아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것이 8년에 걸쳐 쓴 책입니다. 지금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재로 쓰이는 거죠. 이게. 아, 이게요? 네. 우와, 진짜 빼곡해. 이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목사님들이 배우는 책이에요. 대박이야. 이걸 우와. 할아버지가 썼다는데 이거 박수 쳐줘 좀. 너희 실감 안 나네? 이게 지금 할아버지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근데 우와. 이게 신기하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게 11개 나라 성경을 네. 원어까지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와, 되게 힘들으셨겠어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집필한 거예요. 음.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년 후에 저 책이 나왔어요. 써놓고. 그럼 40대 말까지 계속 교회 순회만 순회하신 거죠? 교회를 1500교회를 다녔습니다. 15년 동안에 한국 교회를 차차히 다 뒤지고 일본을 다 훑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일본 테프 봤죠? 네. 이 일본어 테프를 한국에서는 이 테프 하나가 그때 2,000원 받았어요. 2,000원. 비싸다. 2,000원 받았는데 일본 가가지고 이거 2,000엔을 받으니까 2만 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네. 그러니까 10배 일본에 가니까. 네. 야, 일본에 가니까 이 테이프가 값을 제대로 받더라고요. 이거를 지구레 코토사에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서 교회를 순회하고 다니는데, 큰 교회, 오살리 기도원 같은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조영기 목사님 교회 오살리 순복음교회는 80만 명이 모이는 게 80만 명. 네. 그러니까 뭐, 그 80만 감각이 없지. 80만. 세종시가 20만이요. 우와! 세종시 우와! 전체의 우와! 4배 인구가 모이는 대박인데? 그런 우와. 교회에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제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 우리 일본에 들어가셔서 하는 교회를 눈을 저리저리 보고 이렇게 떠야지. 할아버지도 봅시다. 그런데 그 이쁜 눈을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저기 시청자들이 봐야지. 그랬어요, 예. 네. 세계 교회를 순회. 그러면은 40대 말까지 계속 교회 순회만 이리저리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 선교도 했죠, 방송. 그때 이제 찬양 저거를 방송 강연을 한 거죠. 아, 강의를. 그러면은 방송 선교사로 기독교 찬양학을 강의하시고 기독교계에서 유명해졌다고 하겠네요. 그렇죠. 뭐 전국 교회를 순회하고 특히 100만 명씩 모이는 큰 집회에도 참석을 섰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거 이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앞에서 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와. 이거는 이제 전날 저녁이고 네. 요것은 이제 낮인데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하시던 날인데 네. 요 날에는 120만이 120만. 여기 사진이 우와. 120만이 이 앞에 있어요. 이 앞에 우와. 서랍 속에 사진이 있는데 많이 찾아놨는데 네. 그리고 큰 액자도 있는데 이 앞에 헌금위원이 12,000명이요. 대박이다. 12,000명이 헌금위원이요. 헌금 받는 사람이 12,000명.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두 차례 120만 명 앞에 섰다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럼 100만 명, 120만 명 앞에서도 서셨다니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20만 세종시의 내외라고 해야 와. 5배. 6배네 6배. 6배.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때 사진들이 엄청 많다고 하셨죠. 그렇죠. 어땠어요, 느낌이? 사람 그렇게 많은 데서 보니까 큰 액자가 있어요. 어딘가 지금 묶여서 있어요. 큰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서 보면 알지만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뭐 같은가 하면은 그냥 바다 같아. 사람의 바다. 머리가 쫙 서는데 그냥 앰프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나는 이제 세상에서는 네. 이보다 더 큰 무대는 못 쓴다 영원히. 뭐 텔레비전 이런데 지금은 한 방에 뭐 수천만 가정이 보지만 그때는 텔레비전 시대가 거의 아니었어요. 지금같이. 그리고 네. 사람이 지금은 이제 여의도 광장이 윤중로라고 벌꽃공원으로 바뀌었지. 그럼 벌판이었었죠.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아드님하고 따님이 이제 한참 공부를 하실 때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부부가 전국을 다니시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누가 기르습니까? 그러니까 84년도에 기독교 백주년 선교대를 하던 여의도 광장 행사인데 그때 우리 아들이 몇 살인가 하면은 그만 진짜 12살이네. 미소만 할 때네. 6학년 입학이 될 때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집에서 이제 그 예할머니가 네. 또 예삼촌이 그러다 방학이 되면 우리가 데리고 나가.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가수가 아들 딸 데리고 다니는 가수가 기독교 가수요. 데리고 오면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냥 거 가면 가서 강사로 가서 또 성경 읽지 암송도 하고 찬송 특송도 하고 아이들이 참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서 컸어요. 그러면 눈을 왜 그렇게 그때도 눈을 그렇게 내렸더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써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적어보려고. 그럼 그때 일본에도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일본 간 거. 일본은 그 후 5년 후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가 일본 간 거. 일본 찬양 선교는 40대에 들어가고 하셨지 않으셨나요? 그게 40대가 아니고 그게 정말 있어 89년이니까 그렇지 42살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국내외 1,500여 개의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그렇죠. 300여 편의 신학 찬양 성가를 신작 새 아니에요? 노래 신작 찬양 새 노래 그럼 신작 찬송가에 있는 걸 부른 게 아니고 새로운 노래 작사장으로 신작 찬양. 그러면은 신작 찬양 성가를 이런 게 다 신작이에요. 신작. 네, 내가 작사 작곡한 거. 그럼 그리고 또 이제 작사 작곡하시고 또 10개가 넣는 이제 찬양 성가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을 하시고요. 또 이제 돈을 많이 버시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쓰셨습니까? 뭐 그 많은 걸 제작을 하시다니까 돈을 많이 쓰신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돈을 어디서 나왔죠?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깊어져 가는데 이거 하나 제작하려면은 그때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1,0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는 한 3천, 4천 돼요. 이런 하나가 500이나 1,000 가지고 못 만들 정도. 500이나 1,000이 들어요. 지금 돈으로 한 3천, 4천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에 지금 김동석 악단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의 최고 그런 악단이 와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10몇 명이. 현악단이 와서 연주를 하고 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빚을 내서 그냥 돈 있는 대로 닥닥 긁어가지고 모질라서 그 테이프를 만들어요. 만들고서는 가서 한 개씩 10개씩 팔고 100개씩 팔으니까 이게 뭐 이자 내기도 아빠가 사실 어려웠어. 그러니까 우리 제니 할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1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21번 이사를 다녔어요. 월세를 못 줘가지고. 그렇게 맨날 빚이야. 이걸 자꾸 만드느라고. 이걸 안 만들면 안 되는 게 신작이 나오면 가서 부르면 그걸 달라고 그래. 산다고. 그러면서 누가 뭐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걸 만들고 저거를 또 신작해서 하나님 일이죠. 젊어서 하여튼 그렇게 보냈어요. 어쩌다 보니까 40대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40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엄청 많아요. 이거는 40대는 지금 살짝 비쳤는데 그렇게 찬양 테이프를 많이 만드는 가운데서 허리를 좀 숙여야 되네. 머리가 잘려. 미소가 머리가 잘려. 미소가 머리가 잘리고 안 되죠. 40대는 내가 인생에서 허리가 부러진, 목이 부러진 연대가. 진짜요? 부러지셨어요? 그거보다 더 하지. 그럼 그거는 제니 할머니가 가난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가요. 내가 45살 때.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25년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딸은 15, 아들은 19 이렇게 아직 어린데 20살 뭐 안 됐는데 청소년인데 나는 밥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살림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직업이 두뇌회가 다니면서 찬양하던 게 직업이에요. 이거를 갑자기 집어내버리고 가니까 교회 초청받아 놓은 거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연락처 뭐라고 안 간다고 할 수 없으니까 연락처 다 지워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들어서서 우리 딸 크는데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아버지가 직업이 없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전기가 끊겨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전기가 끊긴 게 몇 번이고 살림살이가 길바닥에 나가서 비닐에 덮인 게 몇 번이고 우리 제니 아버지나 경찬이 엄마는 엄청 힘들게 컸어요. 미소나 이런 사람들 이 크는 거 보면은 정말 부모가 그렇게
감사해야 돼 정말. 아버지가 네. 지금 엄마가 없는데도 그렇게 잘 키우다가 지금 새로 엄마 만나가지고 참 밥 안 해 먹어도 다 되잖아. 제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그리고 전기가 끊기진 않잖아. 저기 전기 끊겨봐. 텔레비전도 안 나오지. 끊긴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냥 저희 아파트 전체 이렇게 아, 전기가 정전? 그게 아니고 돈을 아. 못 내서. 그건 그걸 단전이라 그래요. 그렇게 돼서 하여튼 혼자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56-1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45세부터 이렇게 쭉 25년 혼자 살게 된 거고, 네. 저는 잘 모르겠죠. 엄마 없는 집이라니.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긴 했지만, 뭐 이제 몇 살 때? 확실히 그게 5살 때인가? 5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언니는 엄마 봐. 3살이에요? 아니요. 없을 때요? 5살은 됐어. 충분히. 5살 됐어. 몇 살이죠? 잠시만 키워야 되는데. 그 몇 년도인가를 알아. 6살인가? 내가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으면 엄마가 몇 년도에 돌아가시는 2004년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몇 년도에 돌아가시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내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964년이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990년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런 식으로 그걸 딱 머리에서 박아놔야 돼. 제가 됐어요. 저기 주는데 네, 이거 저도고요. 근데 무슨 어쩌다가 이제 진인 할머니께서 이제 가난해 이렇게 집에 나갔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랬어요. 이제 그때로 지금은 이제 참 이게 네. 웃으면서도 얘기하지만 말도 못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먹고 살 길이 없어. 이야. 집은 쫓겨나고 직업은 없고 애들은 둘이고. 와. 그러니까 우리 남매가 교회 가서 살았어. 교회 가면 밥을 주니까. 그래서 믿음을 잘 컸어. 그건 또 희한하더만. 하나님이 네. 키우는 거 하나님이 키웠어요. 우리 아들 남매를. 그래서 그 후로 영양 찾지를 못하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초청이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초청에 오는데 먼저 다니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 자꾸 교회에서 뭐 어쩌고 하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이고 에러가 많죠 뭐. 그럼 뭐 직업은 뭐 하면서 이렇게 직업이 계셨어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직업이 없었어. 그러니까 친구들 뭐 하는 데 가가지고 들어놓아서 가게에 가서 부동산 하는 친구들 몇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들어놓고 자원이야. 너 머리 좋으니까 부동산을 배워라. 부동산을 배워보는데 부동산을 배울 뭐 정황이 돼? 부동산을 배워라는데 부동산은 못 배우겠고 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대법전이라 해서 법, 헌법, 국토이용관리법, 주택법, 도시건축법, 그 개발법 뭐 이런 법이 있어. 네. 그래서 그 법전을 공부를 했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법전을 공부했지. 법전을 공부하고 나니까 부동산이 그게 아니야. 법이 그게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시행되고 그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야 부동산 나 도와줘라 해서 이제 나중에 직업을 갖기는 갖죠. 근데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아주 몸이 그 충격을 받으니까 먹지 못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직업은 없고 마음이 침울해지니까 병이 나는 게 당뇨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죽기 직전으로 온 거예요. 그니까 할아버지 말씀은 결국 실업자로 모직자로 우울증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셔서 지금도 당뇨로 그렇죠.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지금도 하루에 30단씩 매일 저녁에 맞고 30단씩이요? 30단이라는 게 있어요. 띠릭띠릭 꼭? 그게 10단, 20단, 30단, 40단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네. 그런 세월을 터널 속 같은 어둠의 세월을 다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다 오늘날에 미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잖아. 네. 이제 그 시간이 끝난 거 아니야? 빨리 네.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됐어. 어디? 이거 1시간 15분 됐어.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지체된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청성노 작가님의 영사자사전 왜 하는지 답을 알았다 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부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세종인성학당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였습니다. 4년 차고요. 네, 이야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 머리가 잘려서 키가 커서 문제예요. 키가 커서가 아니라 카메라가 저 혼자 슬슬 내려와. 저는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세요. 딱 전화가 오네요.